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7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휴 마지막 날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저도 집에서 주식 공부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장이 오늘 아침에 새벽에 보니까 조정을 좀 받았네요. 네, 8일 상승하고 9일째까지는 좀 가기가 좀 껄끄러운 차익 매물이 쏟아지는 그런 날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큰 뉴스 없이 건전한 조정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건전한 조정, 참 가슴 아픈 일인데, 그렇게 해석하고 갑시다. 다시 시장이 트럼프 혀에 놀아나는 즉시다. 트럼프가 왠지 또, 상호 관세를 들고 나오면서 압박을 시작하는 모습, 우리가 이미 예상을 한 문제죠. 따라서 트럼프의 상호관세에 대한 추가적인 압박 이런 것들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상을 했고 대꼬받고 중국이 시장의 자리에 앉아 협상 자리에 들어와서 협상을 맺을 때까지 트럼프의 현란한 혀는 시장을 지속적으로 괴롭힐 것이다. 우리가 다 예상한 일이었죠. 따라서 트럼프의 혀에 놀아났다기보다는 너무 8일간 오른 거에 대한 이익 실현 차원의 물량이 쏟아졌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이제 시장의 실적 시즌이 이제 차츰 마무리가 돼 가죠. 그 이후에 뭔가 새로운 테마주를 찾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종목들이 새로운 테마주가 될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시장 변화에 또 민감하게 변화에 집중하면서 뭐가 또 시장의 핵심 테마주로 떠오를 것인지 좀 과거와 다른 흙먼지가 불기 시작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흙먼지가 불면 비가 내리고 새로운 또 환경 변화가 생기고 초록초록이 더욱 짙어지는 녹음이 변하듯이 장마철이 또 오듯이 새로운 변화에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그런 시기다. 다시 쉽게 꼭 그렇진 않지만 그동안 올랐던 조선, 방산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버려야 되죠. 네. 새롭게 시장을 리딩하고 변화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찾아야 될 시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아침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는 마이너스 0.24, 나스닥은 마이너스 0.74, S&P 500은 마이너스 0.64, 장 막판에 다 무너져 버렸죠. 네, 투수와 그리고 주식시장은 끝이 좋아야 된다. 그래야 그 다음 날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올라가다 무너졌다는 것은 차익 실현 매물, 여기에 트럼프의 현란한 혀가 함께 뭉쳐진 그러한 조정이었다. 저는 건전한 조정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 움직일 주요 그 이벤트 키포인트를 보면 연준이 금리 결정을 앞두고 급제동이 걸렸다. 트럼프 금리 인하 압박도 변수로 작용했다. 미 증시가 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하락 전환을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이 시장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일부 업종 실적 쇼크와 정책 불확실성도 투자 심리를 입축시켰다. 금리, 일부 업종의 실적 쇼크, 정책 불확실성 이 세 단어가 금일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을 이야기해주는 키포인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미시적으로는 나스닥 100이 하락을 했는데 애플과 테슬라가 급락을 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반대로 올랐죠. 마이크로소프트는 AI 투자 확대 속에서 시총일이 자리를 지속 유지하게 가고 있고 애플은 중국 시장에서 비용 증가 우려가 주가에 충격을 주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최근 주가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 속에서 좀 주춤하는 모습.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93% 하락하면서 경기 위축 이런 데에 대한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됐다. 테슬라는 스페인에서 판매 부진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네요. 네, 유럽에서 일시적인 테슬라의 판매 부진 이런 것들이 마이너티한 이야기인데도 시장에서 하락의 요인으로 작동한 그런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주요 경제지표 및 주가 추이 한번 봅시다. 네, 달러 인덱스는 99.6 큰 변화는 없습니다. 여전히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보는 사이 원화가 1,400원이 깨졌네요. 1,375원까지 달러당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 지금 중국과 대만이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만 달러에 대해서 강세로 몰고 가는 트럼프의 전략이 시장에서 살짝살짝 흘러나오는데 이게 한국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좀 미친 게 아닌가
한국 원화 시장에도 한국에 대해서도 원화 강세에 대한 강력한 주문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만과 한국 원화가 우리가 안 보는 사이에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원화 강세 수혜주가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수입해오는 거, 그렇죠. 항공주 같은 것들은 좋아 보이고, 다음에 제약바이오처럼 이런 종목들은 나빠 보이지는 않는 모습. 시장에 따라서 원화 강세 수혜주와 피해주를 또 다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반도체라든지 이런 수출주들은 좀 영향을 타격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비재 쪽으로 시장이 좀 돌 가능성도 있는데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소비재가 돌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따라서 원화 강세 수혜주는 그렇게 많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환율 움직임으로 주가를 예측하는 것은 이제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달러 엔화를 보면 1달러당 143.74엔, 네, 140이 깨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 일본 엔화는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3.841, 0.1bp 하락, 거의 움직임이 없었죠. 10년짜리도 4.349, 네, 2.9bp 상승, 오히려 10년짜리는 상승, 2년짜리는 보합 수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리가 크게 하락한 후에 살짝 오른 후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금리가 뭔가 시장의 주요한 이벤트, 키포인트는 아니라는 거죠. 환율의 움직임이 좀 지금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WTI 가격은 57달러까지 지금 내려와 있네요.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증산을 지속하겠다 이런 말도 있었고 뭔가 오펙 내에서도 불협화음이 있고 또 경기가 침체하면서 WTI 즉 기름을 사용하는 그 수요가 감소할 거라는 그런 큰 바운더리적인 요인들이 예, 유가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경기도 또 침체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섞여서 WTI를 57달러까지 하락으로 밀어내고 있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금 가격은 봅시다. 3,338달러. 네, 많이 올랐다가 하락하는 건 다시 살짝 오르는 모습인데 뭔가 횡보하는 국면을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도 금 가격이 3,000달러 이하로 크게 내려오지는 않죠. 그만큼 어떤 트럼프 정부의 불확실성, 플라이트 퀄리티에 대한 수요는 아직도 남아있다. 그렇지만 과거처럼 V자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테슬라는 스페인에서 전기차 수요 감소 영향으로 280달러까지 밀리는 2.36% 하락. 네, 엔비디아도 뭐 8일 동안 상승했으니까 다시 113.82달러 소폭 하락하는 모습. 애플은 3.15, 중국에서 여전히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죠. 네, 애플은 혁신성도 잃고 대중성도 잃고 중국 시장에서도 위치를 잃고 우리 한국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자리를 다 잃었듯이 애플도 서서히 밀려 나올 것 같아요. 네, 오포, 비보, 샤오미에 밀려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팔란티어가 장외 시장에서 시간에서 8.41%나 하락을 하면서 시장에서 박살이 났는데 그 원인을 한번 봅시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차익 매물 실현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팔란티어의 하락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연간 가이던스 상향에도 시간에 걸해서 하락을 했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는 월요일 시간에 걸해서 하락을 했으나 이 기업은 예상보다 강한 1분기 실적을 이어가며 연간 전망은 상향을 했죠. 그런데도 밀리는 것은 아마도 이익 실현 물량이 많았던 것 같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거죠. 최근 시간에 거래에서 6% 이상, 즉 8% 이상 하락하는 모습. 1분기 주당 EPS는 0.13달러로 조정 수익을 기록하며 매출액 8억 8,400만 달러. 이는 예상이 0.13달러의 조정 EPS와 8억 6,410만 달러의 예상 매출과 비교돼서도 좋은 실적이죠. 네, 그렇게 나쁜 실적은 아니다. 상업 부분 매출은 72% 증가한 2억 5,500만 달러, 정부 매출은 45% 증가한 3억 7,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 민간 상업 부분이나 정부 매출 부분 모두 45%, 30%, 39% 이렇게 상향하는 모습. 전년 대비 동기 고객 수도 39%나 증가를 했죠. 대단합니다. 2분기 향후의 조정 영업이익은 4억 100만 달러에서 4억 500만 달러 사이로 예상되며 매출은 9,340만 달러에서 9,380만 달러 범위로 전망된다. 앞자리가 바뀌었죠. 네. 1분기가 뭐 8억 8,400만 달러인데 이제는 9억 3,400만 달러에서 9억 3,800만 달러.
이런 분석가들이 주로 8억 9,910만 달러를 예상하는 이것보다도 더 상이한 수치를 가이던스로 줬는데도 주가는 시간에 의해서 8%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이익 신호를 좀 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시간에 의해서 팔란티어의 CEO인 카프가가 말을 했죠. 우리는 불타오르고 있다. AI 모멘텀과 국방 관련 계약 성과가 아주 좋다. 우리는 불타오르고 있다. 아주 강하게 자기 미래를 이야기한 거죠. 네, 이런 말들은 믿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자신감 넘치는 어조로 미국 시장에서 성장 급증과 AI 기반 플랫폼의 글로벌 채택 확대를 축하했다. 팔란티어는 불타오르고 있다. 그렇죠? 미국 상업 부분 매출이 전년 대비 71% 성장한 것을 축하를 한 거죠. 네. 단순한 제품 혁신을 넘어서 가프는 20년간 투자와 미국 내 대규모 문화적 변화의 결합이라고 평가를 했다. 그는 회사의 모멘텀이 정부와 대기업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죠. 즉 팔란티어는 전쟁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서 정확하게 솔루션, 적은 포탄을 쓰면서 정확하게 적을 살상하고 파괴하는 능력을 추론해 주는 거. 이게 이제 민간 부분으로 적용이 돼서 정확하게 고객을 타겟하고 그 타겟에 폭탄을 터뜨리면서 매출을 올리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그러한 기업.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솔루션 이런 기업들로 진화를 하는데 주로 국방 쪽에서 매출이 일반 상업 부분 매출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이 아주 이제 숫자가 혁신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불타오르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죠. 그런데 이제 가장 크게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리스크가 워싱턴의 예산 압박과 국방부 예상 삭감 가능성 이 질문이 나왔죠. 그랬더니 카프 CEO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팔란티아는 시스템이 테스트될 때 특히 잘 수행된다. 우리는 시스템에 대한 압력을 좋아한다. 우리는 시스템의 압력이 필요하다 말하면 비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것이 명확하고 자신들이 일하는 것이 측정 가능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업체이다. 즉 국방의 예상 압박과 예상 삭감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프로그램을 써서 정확하게 예산을 삭감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줄이는데 우리 제품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돌려가기로 이야기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대답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 회사가 과거에 기업 주류 시장에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데 여기에 대한 회의론을 질문했는데 너희처럼 신생 기업들이 다른 기존의 아주 거대 기업들이 잡고 있는 시장에 너희들이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괴짜들이다.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정부 내의 모든 계층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를 믿어주고 있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우리가 최고다. 이렇게 이제 맞받아치면서 넘어간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시장에서 실적도 좋고 가이던스도 좋았는데 크게 하락한 이유 중에 유럽 시장에 대한 그러한 그 반감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역풍에도 불구하고 유럽 시장 그런 매출이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 네, 매출이 90%가 이제 더 높은 성장 시장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유럽 시장도 곧 뚫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상당히 카프 CEO의 자신감 이런 것들이 오늘을 미뤄 장외 시장에서 8% 정도 하락했지만 다시 충분히 반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0달러까지는 이 악물고 견뎌라. 이게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저의 단순한 메시지죠. 견뎌라. 오늘 메타 플랫폼은 599달러 0.38% 상승, 인라인 1위는 마이너스 0.1% 하락, 브로드컴은 마이너스 1.43% 하락, 마이크론은 마이너스 0.37% 하락, 네, TSMC는 마이너스 1.61% 하락, 176달러, 비트코인은 95,049달러, 네, 비트코인이 여전히 95,000달러에 올라온 이후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5월 시장을 한번 전망을 해봅시다. 이번 주 이제 5월의 수요일부터 시작하는데 5월 초에 어떤 시장이 펼쳐질지 한번 같이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중국과 협상이 오고 가고 있다. 이게 이제 시장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였죠. 네. 그런데 오늘은 살짝 이게 좀 줄어들고 다시 트럼프의 현란한 혀가 시장을 어지럽혔는데 결국은 협상을 할 것이다. 이게 협상이 잘 되고
협상 자리에 중국이 나오기만 하더라도 주가는 추가 계단식으로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협상이 언제 나올 것인지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서로 협상을 할 것인지 이 두 가지가 일단 5월의 가장 큰 키포인트이고 나머지 한 개는 결국은 FOMC가 금리를 내려주면서 미국 경제에 새로운 마중물 펌프질을 해줘야 되는데 과연 고집이 센 파웰이 트럼프와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이게 이제 두 번째 핵심 포인트죠. 세 번째 핵심 포인트는 우리나라 이제 선거인데 과연 이재명 후보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 거죠. 이재명 정책에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오르다가 좀 조정을 받는 모습 이런 것들이 5호의 핵심인 것 같다. 일단 중국과 협상이 작은 마중물이지만 오가고 있다는 데에서는 그 여론의 여지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미국의 트리플 약세가 진정 국면에 들어있죠. 미 증시는 강력하게 반등을 하다 오늘 시어가게 좀 강도 바닥에서 올라오고 국채 가격도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4.23까지 다시 빠지고 달러도 다시 100달러 100이 무너진 이후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 일단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셀인 메이저락은 한국 증시에서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다. 코스피의 5월 평균 수익률은 2000년 이후 기준으로 0.1% 상승, 10년으로 다시 쪼개서 보면 마이너스 0.7% 하락, 2020년 이후는 플러스 1.3을 기록 중이다. 따라서 기준 시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전략의 유효성이 불분명하다. 또한 과거 5월의 하락 국면에서 주요 매도 주체는 외국인이었으나 현재 환율 환경과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을 고려할 때 외국인의 추가 매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거죠. 제한적이다. 외국인은 그동안 1월부터 너무 많은 한국 주식을 매도해 왔기 때문에 추가로 아주 과감하게 매도가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미리 두들겨 맞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최근 코스피 3개월 동안 외국인이 14조를 팔았으면 많이 팔았죠. 그 모든 것을 연기금하고 기타 부분이 받아내는 모습. 따라서 외국인의 추가 셀로 인한 급격한 가격 붕괴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S&P 500 월별 수익률을 보면 5월은 플러스 0.1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5월과 6월은 플러스이다. 그래서 저는 셀인 줄라이 7월에 팔아라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코스피도 5월은 플러스 1.3, 6월이 마이너스 0.2, 7월이 2.1, 7월까지는 뭐 가져가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게 집계가 가장 최근 2020년부터의 집계니까 가장 우리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 증시는 현재 한국 증시는 지수보다는 주도주가 중심을 잡고 움직일 것이다. 즉 개인 테마주들, 섹터 테마나 뭔가 테마주가 시장 전체를 리딩하지 전체 주식 자체가 한꺼번에 올라가는 지수 플레이는 아니다. 조선, 방산, 원전 등 주도 업종의 실적과 내러티브가 뒷받침되면서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죠. 그러나 이에 대한 변화의 바람도 불기 시작한다. 엔터라든지 화장품, K푸드 등 기존 강자들이 순환매로 다시 관수 무풍지대 수혜주로 떠오르는 거죠. 그런데 영화에 대해서도 관세를 매기겠다니까 약간 엔터주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간접적 악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장품, K푸드, 그 다음 바이오 이런 좀 새로운 정부 정책 관련주들이 시대를 풍미할 듯 새로운 정부 정책 관련주 신정부가 6월 3일 날 들었으니까 수급 측면에서도 외국인보다는 기관 매수세가 뚜렷하게 보이며 외국인 매도를 커버 중에 있다. 과거의 셀인메이 전략과 다른 국면이 지금 시장에 펼쳐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글로벌 증시에서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올 1월 1일부터도 6.7, 6.4% 강하게 오르는 모습, 유럽이 0.39, 홍콩 항생지수가 12.2, 한국이 상당히 오래 선전을 하고 있다. 과거와 다른 모습인 거죠. 다만 기존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오션이 이렇게 위에서 고점을 찍고 헤드앤숄더 모형으로 나오는 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조정을 받는 모습. 하이브 같은 엔터주들은 치고 올라오는데 일단 미국 쪽에서 영화에 대해서 커팅을 시작하는데 블락을 시키는데 과연 이러한 엔터 쪽도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데 부정적인 영향은 좀 있는 것 같다. 그렇죠? 간접적인 영향. 넷플릭스가 좀 두들겨 맞다가 오늘 다시 올라오는 모습. 다음에 우리 K푸드의 S&D, 라면 수프 S&D가 10만원대까지 올라오는 거죠. 4만원대까지 무너졌던 것이
네, 28,000원대까지도 있었죠. 우리 이때 정말 만원대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6,000원에서 91,000원까지. 네. 그래도 시총은 3천억이 안 되고 2,653억밖에 안 됩니다. 10만원까지 몰고 갈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에 최근에 화장품 네트워크 업체인 실리콘트도 바닥을 치고 올라오죠. 23,000원대에서 36,000원, 9,000원, 36,900원 쭉 올라오는데 5만원까지는 저는 간다고 보는 거죠. 네. 이런 종목들이 새로운 시장의 리더니까 꾸준히 더 가지고 가는 전략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보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무엇을 사야 하는가? 이 영원한 질문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여기에 대해 답을 해야 되겠죠. 무엇을 사야 하는가? 빅테크, 여전히 미 증시의 실적 성장을 견인을 하고 있다. 과거 대비 멀티플 부담도 낮은 상태이다. 일단 빅테크, 지난주까지만 해도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치고 올라왔죠. 근본 실적 시즌에서 대부분 빅테크들은 예상보다 견조한 실적을 공개함과 동시에 양호한 당일 주가 성과도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덱스 대비 빅테크 밸류에이션 내부는 견조한 실적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상태. 매크로 불확실성이 경감된다면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기대가 가능하다. 이들의 근본 실적 성적표는 대부분 기대 이상이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서 모멘텀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중간중간에 대꾸받고는 있을 수 있지만은 결국 빅테크 기업들이 트럼프 정부의 초기 시장을 리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M7 그룹의 실적 발표 직후 주가 반응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7.63, 테슬라, 메타, 구글, 아마존과 애플은 빠졌지만 나머지는 좋은 모습. 네, 포도 바닥에서 지금 치고 올라오기는 좀 바닥에 있죠. 평균보다 낮았죠. 평균이 약 29배 있는 지금 28.47배로 좀 낮아 있는 모습. 평균이 28.47배인데 지금은 한 26배 정도 나와 있는 모습. 아직까지도 더 올라갈 여력은 남아 있습니다. 네, 결론 한번 봅시다. 무엇을 사야 하나? 먼저 그동안 주도됐던 조성, 방산, 원전은 상승시마다 덜어내야 한다. 새로운 주도주로 등장한 엔터, 소비재, 빅테크주, 실적조 미국 기업, 그리고 다양한 학회에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들고 나오는 바이오,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이런 쪽에 다시 시장이 눈을 돌려가고 있는 거죠. 현재 대부분의 반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명 정책 수혜주, 특히 자사주 소각 관련 종목들에 대한 긍정적 시선은 필요하다.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밀어붙이면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재명 정책주가 살아날 가능성, 그가 다시 불사수처럼 살아날 가능성이 있으나 변동성이 큰 부담스러운 종목인 인맥관리주는 피하자. 또한 신정부 수립 이후 강력한 드라이브가 예상되는 한국의 성장주,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재생에너지, 다음 딥밸류로 포트폴리오를 균형 있게 구성하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지금 무조건 시장을 긍정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필요한 반등의 시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이틀 밀린 거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새 정부 이후에 강력히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밀어붙일 그 기대감으로 시장을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미국 쪽에 대한 시각보다는 한국 쪽의 정책 수혜주에 더 강력하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5월은 상당히 5월 6일까지 한국과 일본 시장은 쉬고, 네요. 한국, 중국, 일본, 홍콩, 유럽 시장은 5월 5일 하루 쉬는 모습. 수요일부터 인터배터리 유럽 가나케, EASL, 한국 수력원자력 채권원정 본계약 체결 이런 게 있고요. 5월 8일 목요일날 페이드 기준금리 발표, 한국 옵션 만기일, 카카오와 LIG 넥슨 실적 발표, 5월 9일 금요일 중국 4월 무역 수지, 네이버 실적 발표가 있네요. 네이버 실적 발표. 다음 주 화요일에는 미국 CPI가 있네요. 다음 주 화요일에 미국 CPI. 네, 한국 시간으로는 13일 9시 30분. 네, 한국 시간으로 13일 9시 30분. MSCI 반기 리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I가 끝나면 4월 소매 판매, 4월 PPI 이런 게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5월 13일 저녁에 발표된 미국 CPI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이제 수요일부터 수, 목, 금 3일밖에 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오늘 내일 새벽에 끝날 미국 주식시장의 방향성이 나머지 수, 목, 금 우리 시장을 좀 좌지우지할 것 같고요. 일단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5월은 지수 상승보다는 개별 종목 패턴,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정책 수혜주들의 직점을 맞고, 다음 트럼프가 이제 막판
뭐랄까 상호관세 압박을 위한 다양한 아주 강한 또 혀를 내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피해주들이 생길 것 같은데 이걸 잘 이겨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길게 보고 접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실적 시즌이 거의 끝나가고 그 다음에 뭐가 시장에서 돌아올 것이냐, 그렇죠? 네, 이러한 부분들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새로운 정부 정책 이런 쪽에 집중을 해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시장을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 바이오주 굉장히 좋게 보고요. 네, 바이오주 경구치료제들 3인방, 뭐 D&D 파마텍, 펩트론, 인벤트지렘, 다음에 ADC, 신규 파이프라인은 ABL, 보로노이, 이가캠 이런 종목들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단 엔터는 미국 쪽에서 어떤 방향이 나올 수 있는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엔터는. 그 다음 K푸드는 지속적으로 갈 확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미국에서 다음 주로 제약 바이오에 대한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그 관세 비율을 때릴 거라는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도 좀 주의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좀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모든 게 다 지뢰밭인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새벽에 미국 시장을 보고 다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저녁입니다. 오후입니다. 아침이네요. 네. 연휴 마지막 날 잘 보내시고 즐거운 모습으로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연휴 마지막 되십시오. 감사합니다.